은퇴, 누구에게나 설레는 단어죠. 평생 일하고 달려온 끝에 맞이하는 휴식과 자유의 시간.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여기 62세의 한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7억이라는 적지 않은 목돈을 갖고 은퇴했지만 매년 4천만 원씩 지출하는 상황에 빠져버린 현실. 교수면 잘 살 줄 알았는데라는 주변의 기대와 달리 이분의 은퇴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준비된 은퇴라고 믿었던 7억이 오히려 참사가 되었을까요? 이 글은 바로 그런 은퇴의 민낯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준비한 돈이면 괜찮을 거야, 교수나 전문직이면 안정적일 거야 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현실은 달라요. 지금부터 현실적인 은퇴 준비의 문제점과 해결책,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세 분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은퇴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들 오해하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은퇴 후의 지출 구조,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심리적인 준비까지 고려해야 하죠. 그래서 7억이 있어도 얼마 가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한 거고요. 현실 사례 1. 매년 4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62세 교수님. 이분은 대학 교수로 평생 일하며 7억 원 정도를 은퇴 자금으로 모았습니다. 부동산 한 채, 적금과 투자까지 다양하게 나눠서요.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은퇴 후 지출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녀 결혼 지원, 부모님 건강 문제, 각종 병원비와 보험료, 그리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년 4천만 원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이 돈은 계속 줄어들었고 투자 수익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생활은 점점 빡빡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통제가 부족했다는 점이에요. 은퇴 후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쓰려다 보니 문제는 꼬였죠. 현실 사례 2. 전문직 퇴직자, 은퇴 후 무기력과 지출 폭증.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은퇴한 의사분입니다. 의사라면 분명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분도 역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은퇴 초기엔 오히려 쓸데없는 지출이 늘었어요. 오랫동안 일만 했던 습관 때문에 이제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여행, 취미, 사회활동에 과도하게 투자했습니다. 예상보다 지출이 늘어나자 결국 생활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재투자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했죠. 여기서 배울 점은 은퇴 후 생활 패턴과 마음가짐도 은퇴 준비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현실 사례 3. 은퇴 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와 돌발 비용. 마지막 사례는 63세의 회사원 출신 은퇴자분입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5억 원 가까운 자금을 마련했지만 은퇴 후 1년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큰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치료비, 재활비용, 약값 등 부담이 컸죠. 결국 예정에 없던 지출로 인해 자산 대부분이 빠르게 감소했고 생활비도 줄이느라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예상치 못한 위험 대비가 은퇴 준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누구나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기에 보험 가입과 비상 자금 마련은 필수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준비의 핵심 3가지. 위 사례들을 통해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닙니다. 3가지를 꼭 챙겨야 해요. 첫째, 현실적인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어떤 지출이 나올지 꼼꼼히 따져보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특히 자녀 결혼, 부모님 건강, 생활비 등 꼭 필요한 항목들을 미리 계획하는 게 중요하죠. 둘째, 은퇴 후 생활 설계입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지, 어떤 활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해요. 그래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죠. 셋째, 위험 대비책 마련입니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비상금 마련,
투자, 분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7억 원이 불안한가? 많은 분이 7억 정도면 편안한 은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위 사례처럼 현실은 달라요. 노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많고 특히 건강과 가족 관련 지출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 투자 수익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산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은퇴 준비에선 단순 금액이 아니라 자산 운용과 지출 관리, 생활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7억이 있어도 관리가 안 되면 금세 바닥나고 5억이라도 꼼꼼히 관리하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자. 누구나 은퇴 후에 불안감을 느끼고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죠. 하지만 위 사례처럼 은퇴 준비가 부족한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편안한 은퇴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62세 교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준비된 삶 같아 보여도 내면에선 왜 이렇게 돈이 계속 나가지? 라는 고민에 시달리는 현실 말이죠.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나만 그런가? 하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제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게 가장 큰 출발점입니다. 은퇴 준비, 어렵고 복잡해 보여도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고 가족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면서 편안한 은퇴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앞서 62세 교수의 7억 은퇴 참사 사례로 은퇴 준비의 현실과 중요성을 공감했다면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다뤄볼게요. 은퇴 준비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팁과 주의사항, 구체적인 사례까지 친근한 말투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자산 7억의 실제 가치는 얼마일까? 먼저 7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도감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해요. 은퇴 자산 7억 원이 있다면 매년 얼마를 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4% 룰을 자주 언급합니다. 쉽게 말해 은퇴 자산의 4% 정도를 매년 생활비로 쓸 경우 자산을 너무 빨리 소진하지 않고 대략 25년 이상 버틸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7억 원의 4%면 약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62세 교수님 사례에서 매년 4천만 원이 지출됐으니 4%룰 기준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단순히 자산 총액만 보는 게 아니라 연간 지출 규모를 반드시 맞춰봐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지출 계획, 숨은 지출까지 꼼꼼히 살펴라. 은퇴 후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실제 필요한 생활비를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의료비, 자녀 결혼 자금 지원, 부모님 간병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은퇴 생활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한 전문가는 은퇴자 70% 이상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때문에 자산을 급격히 소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 과거 5년간 자신의 가족과 본인의 지출 내역을 꼼꼼히 분석해보는 걸 추천해요. 특히 큰 지출이 있었던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 부부가 1년에 평균 3천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의료비가 그중 30% 이상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 비율이 10%라고 생각했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3. 생활 패턴과 심리적 준비, 은퇴 후 새로운 삶 설계하기.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은퇴 초기에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과도한 지출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한 달에 12회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1회 여행 경비가 300만 원이라면 한 해 60만 700만 원 지출로 생활비 예산을 크게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사, 여가 생활, 사회활동 등을 미리 계획하고 비용을 현실적으로 산정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 심리적인 준비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은퇴 후 무료함이나
소속감 상실이 우울증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소비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취미나 봉사활동 등 소셜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투자와 자산 운용, 무조건 안전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은퇴하면 안전 자산에만 몰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만으로 자산을 굴리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2%인데 은행 이자가 1%라면 사실상 자산 가치가 매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전 자산의 예금, 국공채과 함께 적당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주식이나 리츠 REITs, 배당주 등의 일정 비율을 투자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는 게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투자 성향과 나이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절해야 하니 은퇴 후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투자 교육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해요. 5. 보험과 비상자금 꼭 챙겨야 할 은퇴 안전망. 건강 문제는 은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추가 보험을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실손의료비 보험, 중대질환보험 등이 대표적이고 추가로 요양보험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비상자금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경제위기 때 대응할 수 있는 버퍼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6.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팁. 지출 가계부 쓰기. 은퇴 후 매달 쓰는 돈을 꼼꼼히 적어보세요. 막연한 지출 예상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과 은퇴 계획 공유하기. 자녀나 배우자와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상 지출과 지원 여부를 협의하는 게 오해를 줄입니다. 생활비, 자동 이체 통제 시스템 활용. 일정 금액만 자동으로 인출하게 설정해 과도한 지출을 막으세요. 은퇴 후 투자 수익 체크. 주기적 확인. 정기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재조정합니다. 사회적 활동이나 취미 개발. 돈 쓰는 것 외에 보람과 즐거움을 찾으면 과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7억이면 충분하다는 착각. 경계에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 자산 숫자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의 실제 생활비와 위험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무계획한 소비주의 은퇴 초기의 보상, 소비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여행, 레저, 외식 등의 과도한 지출은 장기적으로 부담됩니다. 건강 문제 대비 소월 금물 건강 상태에 맞는 보험 가입과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 자금 묶임. 주의 부동산에만 너무 치중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위험합니다. 마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7억 원이 있건 없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사례와 팁들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꼭 세워보시길 바랍니다.